자, 안녕하세요. 모아의 엉터리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이론 강의를 맡게 된 모아전기학원의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지난 시간까지 직류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부터 이제 동기기에 대해서 배울 거죠. 동기기라고 하는 거는 직류기에서 단지 뭐가 바뀐 것 뿐이죠. 그냥 전류의 극성만 바뀐, 그러니까 그 교류를 이용해서 뭐 발전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전동기로도 만드는 뭐 그런 기기들이 이제 전부 다 이 동기기라고 얘기를 해요. 동기기는 직류기보다는 이제 공식이나 뭔가 문제를 풀이라는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공식들은 딱히 없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알면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류기보다 뭔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은 수월할 수 있지만, 대신 좀 약간 암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몇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저하고 같이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동기 발전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기 발전기라는 거는 동력을 갖다가 전기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저희 그 직류 발전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죠? 단지 극성이 어떻게 교류로만 바뀌었다 할 뿐이죠. 그죠? 동기 속도라는 게 나와요. 동기 속도. 이 동기 속도로 운전해서 일정 주파수에 교류 전력을 발생시키더라. 여기서 그럼 포인트. 뭐를 갖다 쓴다?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갖다 맞추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교류 전력을 갖다가 발생을 시켜주는 거고, 기본적인 발생 원리는 저희 직류 발전기 때 했던 것처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소를 갖다 끊어가지고 뭐 마찬가지 기전력을 발생시키는데, 여기서 포인트, 정류자 같이 생긴 그런 뭐 정류자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정류를 안 하고 바로 그대로 출력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직류기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종류가 있는데 뭐 종류를 할 것도 없이 저희가 대부분 다 쓰는 발전기 형태는 이 회전 계자형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참고로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닌 우리나라 모든 발전소에서 전부 이 동기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모든 발전소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갖다 봤더니 어떻게 생겼다? 계자가 도는 형태였더라. 저희 그 직류기에서 어땠죠? 계자가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안에 전기자가 뺑뺑 도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가 돈다? 계자가 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기자는 고정하고 계자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양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이 계자를 갖다 돌리기 위해서 여기 이쪽에 축을 고정을 시킨 다음 얘를 갖다 돌려주는데, 얘 이름을 갖다 뭐라 한다? 원동기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 대부분 다 이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데, 주로 이 회전 계자형 쓰는 이유가 종종 시험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유리하고 뭐 또 절연에도 용이하고 고전압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회전 계자형을 많이 사용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적용되는 데는 저희 그 발전소에도 많이 쓰인다 했죠? 중형하고 대형 쪽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기 속도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이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이 동기 속도로 갖다가 이해를 하고 외워주면은, 그럼 거의 동기 발전기는 거의 반 이상은, 한 절반에 가깝게는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많이 나오고 추후에 유도 전동기까지 같이 덩달아서 나오는 그런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동기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전 자기장의 회전 속도가 사실 정석이긴 하지만 저희 그 동기 발전기에서는 단순하게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게 이제 동기 발전기에서의 동기 속도라는 거고, 공식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싱크로너스 스피드에서 NS라고 하면서, NS는 극수 P분의 120 F로 해서 주파수의 120배를 한 그 값으로 극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 값을 극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더라. 단위는 뭐냐? 레볼루션 퍼 미니에서 RPM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이어서 문제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제 1번, 주파수 60Hz를 내는 발전용 원동기의 터빈 발전기 최고 속도는 얼마냐라고 했죠. 자, 뭐 발전용 원동기인데 일단은 뭐예요? 발전기네요. 그죠? 발전기고 최고 속도 RPM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주파수가 있다는 걸로 보아서 저희는 이게 직류기인지 동기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주파수가 있다는 건 뭡니까? 직류기예요, 동기기예요? 저희가 지금 이 파트에서 배우고 있는
동기기죠. 그죠? 자, 동기기 때문에 이 동기기의 최고 속도가 뭐냐? 이 동기 발전기에서 속도라는 건 동기 속도를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동기 속도는 공식을 갖다 쓰면은 P분의 120F라고 했어요. 그러면 P분의 120에 주파수가 지금 몇 헤르츠라 했냐면 60Hz니까 그러면 여기서 극수가 없는데 선생님 이거 극수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힌트 하나 줬죠. 뭐였냐면은 자, 최고 속도라고 했죠. 제일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속도가 얼마냐라는 소리인데 지금 요 속도가 제일 빨라야 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요 극수가 제일 작아야 한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요 극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n극과 s극이 같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극수는 항상 짝수여야 되나요? 아니면 홀수일 수도 있나요? 생각을 해보면 짝수예요? 홀수예요? 극수라는 게 무조건 짝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n극하고 s극으로 해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극수는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가 됩니까? 얼마? P라고 하는 건 제일 작은 숫자는 2개가 될 수 있겠죠. 2개가 제일 작으니까. 그죠? 한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n극이 있거나 s극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럴 수는 없죠. 자석이라는 게. n극이 있으면 항상 s극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개가 무조건 제일 작은 숫자가 되고 거기다가 120 곱하기 60을 해주면 날라가니까 약분되니까 60 곱하기 60에서 66에 36 해서 3600 RPM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기발전기 분류라고 했는데 일단 회전자의 분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쓴다는 무슨 형? 회전 계좌형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했죠. 네, 이 원동기의 분류 같은 경우는 자, 수차, 그러니까 수력발전소에서 쓰는 수차발전기,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터빈발전기 2개로 쓰일 수 있는데 계좌의 모양이 2개가 달라요. 수차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을 가리면 뭐처럼 생겼죠? 이게 약간 좀 버섯 모양처럼 생겼기도 했지만 이게 우산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요거 갖다 뭐라고 한다? 우산형이라 하고 돌극이다. 극이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돌극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수차발전기, 수력발전소에서 쓰는 발전기인데 속도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속도이면서 물을 갖다 많은 양을 때려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은 어떻다? 좀 약간 높은 용량, 고용량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속도의 대용량용에 사용한다 해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터빈 발전기, 이 비돌극형 원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계좌 모양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동그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 이게 비돌극형 원통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 물을 갖다 끓여가지고 나온 그 증기를 세게 팍 뿜어내면서 프로펠러, 그러니까 날개를 갖다 돌려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 되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 돌극형을 갖다가 문제로 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전기자 권선법이에요. 전기자 권선법. 권선법이라는 거 저희 그 직류기에서 전기자 권선법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고3권에서 패로권으로 가서 2층권으로 갔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 뭘로 갔나요? 파권과 중권으로 갔죠. 저번 수업 시간 때는 중권하고 파권으로 되지 않습니까? 왜 위치가 바뀌었어요?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기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중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2개로 나뉘게 되는데 단절권과 전절권으로 나뉘고 얘 같은 경우는 집중권과 분포권으로 나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절권하고 전절권 중에 뭘 쓰는지, 그리고 집중권하고 분포권 중에 뭘 쓰는지 갖다 봤더니 저기에서 뭡니까? 자, 전절권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못 쓴다? 고조파 때문에 파형을 갖다 고르게 못 내가지고 잘 못 써요. 안 써요. 대신에 기전력의 크기는 커서 좋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에요. 파형을 갖다 딱 뽑아내 봤더니 약간 좀 이런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 전절권에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 전절권이 파형이 너무 좀 고르기 못해놔가지고 쓰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단절권이라는 거를 갖다가 사용을 해봤더니 어떤 모양이 됐느냐? 기전력은 좀 약간 크기가 좀 작게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이 파형이 나온 모양을 보니까 대충 이런 모양으로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이런 모양으로 좀 약간 모양이 좀 그래도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이쁘게 좀 잘 나온 것 같아. 기전력의 크기는 좀 약간 작지만 퀄리티는 좋게 나오네. 그래가지고 뭘 쓴다? 요 단절권을 사용한다라는 게 여기 이 전기자 건선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노란색 글씨를 쓴 것만 이제 강조해서 읽어보면은 코일 간격을 갖다가 자극의 간격보다 작게 건선하는 게 단절권이라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건선을 갖다가 전절권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선했다 하면은 단절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180도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선한 게 이제 단절권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동량을 조금 적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구리선을 조금 적게 쓸 수 있어요. 대신에 합성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는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고조파를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기전력의 파형을 갖다가 개선해주고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 같은 고조파를 갖다가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단절권이. 자, 그 다음에 한번 집중권과 분포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집중권하고 분포권도 똑같이 집중권을 갖다 써봤더니 어떻게 했다? 고조파 때문에 아까 마냥 파형이 좀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쁘지 좀 못하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쓰지 않아요. 집중권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분포권을 갖다 사용하는데 분포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고조파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파형을 개선해준다는 소리죠. 뭐 몇 퍼센트로 줄어든다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 파형을 갖다가 개선한다는 걸 같이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분포권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기전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모양은 이쁜 대신에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는 소리죠. 그죠? 대신에 저희는 이걸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좀 더. 왜냐하면 전력을 갖다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전력은 줄어드는 대신에 퀄리티는 어떻다? 더 좋아졌다. 그럼 이것도 건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중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에다 똑같이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세 번 건선 세 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감아주는데 반면에 분포권은 어떻게 감아주냐면은 세 개를 갖다 감았다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간격을 갖다가 좀 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포를 시켜서 건선을 했다 해서 분포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좋은지 비교해봤더니 이 분포권이 좀 더 좋았다 한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여기서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2개 이상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보다 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는 식을 갖다 알아야 돼요. 매극 매상의 슬로스이기 때문에 매극 극수에다가 매상 상수를 곱한 거에 슬로스로 갖다가 여기 분자 위에다가 올려주면은 이게 바로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의미하는 공식이 돼요. 이걸 왜 말해줄까요? 이거 시험에도 몇 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자 반자형이 아니고 전기자 건선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게 동기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건선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한다는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저희 그러니까 고상권, 패로권, 그리고 2층권, 그 다음에 중권과 파권 중에서 그 중권에서 어디로 갔다? 전절권하고 단절권, 그리고 집중권하고 분포권 중에서 어떤 거하고 어떤 거였죠? 어떤 거랑 어떤 거? 단절권하고 어떤 거죠? 분포권이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 2개를 갖다가 사용한다. 왜?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기 때문에 고조파를 갖다 없애가지고 파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데 대신 단점이 뭐냐? 기전력의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 빼고는 다 좋더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여기 기타 건선법 등등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간단히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Y결선해주는 이유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동기발전기뿐만 아니라 저기 뭐 설비나 아니면 변압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Y결선해주는 이유가 다 요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계전기 동작 확실하고 뭐 그런 것도 뭐 기타 등등 뭐 고조파에 의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요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보호계전기 동작 확실하고 절행이 용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한다는 내용까지 같이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나왔네요. 예제 4번입니다. 동기기에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여기에서 뭘로 나눴습니까? 중권과 파권으로 나눴는데 이 중권에서 또 두 개로 나뉜다 했죠? 뭘로 나눴죠? 여기서 전절권하고 전절권, 단절권 중에서 단절권하고 여기가 전절권이고 여기가 분포권, 여기가 뭐였죠? 여기가 집중권, 집중권, 분포권. 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죠? 이럴 땐 여기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2층권, 그리고 중권. 다 맞는 내용이고, 그죠? 곱해 2에서 곱해 2 중이니까. 그 다음에 전절권하고 분포권 중에서 어떤 거였죠? 여기서 쓰는 거. 저희가 쓰는 거는 분포권이었죠. 그죠? 그래서 분포권하고 뭐 쓴다 했습니까? 분포권하고 뭐 쓴다 했어요? 여기서. 단절권 쓴다 했죠. 그죠? 단절권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권선법이 아닌 거는 여기선 당연히 전절권이 되겠죠. 그죠? 전절권은 저희가 안 쓴다고 했어요. 왜 안 썼죠? 고조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조파 때문에 파형이 이쁘지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동기발전기 전기자권선을 단절권을 하면 어떻게 했냐라고 했어요. 단절권에 대한 내용이네요. 마찬가지로 분포권과 똑같았어요. 어땠죠? 여기서 고조파를 갖다가 잘 없앨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맞는 말이고 절연이 잘 되더라, 역률이 좋아지더라, 기전력을 높이더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단절권을 하면 파형은 좋아지는데 대신 뭐가 줄어든다 했죠? 기전력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뭐다? 1번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번 동기발전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동기발전기도 마찬가지로 직류발전기랑 똑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에서 각각 손가락이 뭘 의미를 했었죠? V랑 B랑 E를 갖다 의미했었죠. 여기서 2라고 하는 공식을 갖다가 2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2라고 하는 공식은 VBL 사인 세타라고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사인 세타를 갖다 1로 그냥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아래 있는 내용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간 뭐 유도된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기능사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공식 유도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실효값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적당히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저희가 그 전기 이론 시간 때 얘기했던 거 그거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전기 이론 시간 때 배웠던 실효값이라는 거는 뭐였습니까? 최대값에다가 뭘로 곱한 값? 루트 2분의 1로 곱한 값이 실효값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요거 정도만 짚고 넘기시면 되겠죠. 그죠? 저 내용보단 이 내용, 이 전기 이론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정도만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거는 봐야 돼요. 권수당 코일변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때 권수 n에 6이 되는 기전력, 권수에 6이 되는 기전력 갖다가 보는 거죠. 유기기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기기전력이라는 거는 아까 VBL, 사인 스타 그렇게 썼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KW라는 요 권선계수 KP하고 KD 같은 경우는 그 뭐 단절권계수, 전절권계수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쓰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저희는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유기전력이라는 거는 4.44에 N, F, phi 정도만 해서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선창해 볼 테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는 4.44 NF phi. 다시 한번 2는 4.44 NF phi. 네, 해서 요거 이식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기서 뭐 가령 동기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에 대해서 자속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것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전력과
주파수가 뭐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식을 갖다 풀어가지고 막 수식으로 해서 숫자로 갖다가 답을 내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비례관계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E는 4.44 NF phi.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까지 보면은 이 유도기 전력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 기전력 파형 갖다가 정연파. 정연파가 뭐죠? 이렇게 매끄럽게 쓰인, 이렇게 매끄럽게 생긴 이 사인파형 곡선을 갖다가 정연파라고 하죠. 파형을 갖다 매끄럽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는데 매극 매상당 슬로스로 갖다 크게 해준다 라는 방법도 있고 단절권과 분포권 한다. 그죠? 이걸로 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파형이 좀 더 골고루 이쁘게 잘 나온다고 했어요. 이쁘게. 그래서 그 모양을 갖다 정연파랑 비슷하게 볼 수 있으니까 단절권과 분포권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전기자 철심을 갖다가 사구 슬롯으로 해도 됩니다. 전기자 철심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했어요. 그때. 근데 이 철심을 갖다 어떻게 하냐? 사구 슬롯이라는 건 슬롯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저 그 빗살무늬 토기 마냥 이런 식으로 빗금을 슬롯을 이렇게 빗금을 내준 이런 모양의 슬롯이 사구 슬롯이 됩니다. 저희 그 아이스크림 중에 이런 거 있죠? 롯데에서 나온 그죠? 사과맛, 딸기맛, 그겁니다.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양. 자, 그 다음에 공구의 길이를 크게 해도 상관없고. 자, 그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거 성형 결선한다라는 내용도 있죠. 여기서 근데 성형이라는 거는 별성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y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다고 하면은 요거 별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성형 결선을 갖다가 y 결선이라고도 얘기한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7번이에요. 변압기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변압기라고 했는데 저희 지금 배우는 거 동기기 아니에요? 네, 동기기하고 변압기하고 똑같이 건선의 유기가 되는 유도기 전력은 똑같아요. 그 공식 2라고 하는 것은 4.44 N F phi 라고 해서 이거 꼭 외워달라 했죠, 그죠? 여기서 자속에 관한 내용으로 보라 했기 때문에 자속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자속은 4.44 N F분의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 뭡니까?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내용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비례관계를 보면은 자속이라는 거는 뭐에 비례합니까? 일단 첫 번째 전압 2에 비례하고 또 자속이라는 거는 뭐에는 반비례한다? 주파수에는 반비례하더라 해서 같이 보면 되겠죠, 그죠? 전압에는 비례하면서 주파수엔 반비례한다.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기자 반정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직류기에서는 어땠죠? 뭐 이랬죠. 직류기에서는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인데 전기가 철심이 발전기가 이렇게 뺑뺑 돌고 있을 때 중성축이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 전기자에 나온 전류 때문에 여기 이쪽에서 나온 그 주자속의 방향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원래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게 전기자 반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쪽이 증자가 됐고 여기가 감자, 또 여기가 감자, 여기가 증자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어디였다? 직류 발전기. 이쪽에서의 전기자 반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동기기에 대해서 전기자 반장을 볼 건데 동기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나오는 그 표를 갖다가 외워주면은 사실 다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전기자 반정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전기와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자의 주자속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현상이 돼요.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죠? 전기자가 그러니까 직류기에서는 전기자가 돌아갔었는데 여기서는 어땠다? 전기자가 가만히 있고 계자가 돌아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된 거죠? 약간 좀 자속에 영향이 미쳤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이 뭐 횡축 반작용, 또 종축 반작용, 또 뭐 감자, 또 뭐 감자 증자작용 뭐 그런 식으로 쭉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횡축 반작용부터 보면 어떻게 된 거죠?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했다? 상이 같은 상태가 되는 게 이제
횡축 반작용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기자력과 주자속이 어떻게 한다? 기자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뭡니까? 기자력이라는 게 뭐예요? 기자력. 자속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자력하고 그다음에 주자속이라는 건 여기 이쪽인데 주자속이 요 방향인데 반면에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여기 이 전기자 권소에서 나온 이 자속의 방향이 기자력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력의 방향을 갖다 봤더니 어떻게 했다? 직각이 됐더라 한다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횡축 반작용이 된다. 교차자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표에 대해서 보시면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축반작용이라고 해요. 직축반작용은 감자작용이 있는데 감자작용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뒤에 나올 증자작용. 그래가지고 횡축, 직축, 그 직축 중에서 감자하고 뭐가 있다 했죠? 감자랑 증자 두 개가 있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이 코일 L만의 부하를 갖다 이제 뭐 감자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전류가 기전력보다 어떻게 했다? 90도 뒤진 위상을 갖다가 이제 감자작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직축이라는 거는 여기 주자속은 요 방향인데 지금 전기자로 인해서 나오는 기자력 방향은 어떻게 한다? 요 방향으로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속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똑같이 직축 반작용에서 증자작용이 나왔는데 증자는 뭡니까? C만의 부하를 가지고 전류가 기전력보다 몇 도 앞설 때? 90도를 앞설 때라고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자속 방향은 요 방향인데 기자력 방향도 지금 어떻더라? 요 방향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해지고 더해져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속이 증가되더라. 그래가지고 증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봤죠? 횡축하고 직축을 봤는데 요 횡축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종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다? 종축이 아니고 직축. 직축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직축이라는 거는 감자하고 증자작용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옵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뒤에 있는 그 표를 갖다가 외우시면 돼요. 자, 어떻게 그리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십자가를 딱 일단 그려줘요. 십자가. 자, 그런 다음에 뭐 방향은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일단 사각표, 이렇게 다 화살표를 갖다 딱 만들어준 다음에 자, 양쪽 일단 가로축은 어떻게 하냐? 양손을 V로 해서 만들면 되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암기법이죠. 양쪽을 VV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위는 그럼 뭡니까? 가로축이 당연히 전압이니까 세로축은 당연히 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왼쪽 같은 경우 저희 남성분들 자, 군대 가서 맨 처음에 제식 훈련할 때 어디 발부터 갑니까? 어디 발부터 가죠? 오른발 먼저 가나요? 왼발부터 가나요? 당연히 왼발부터 가죠. 자, 한번 따라해보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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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왼쪽이 그래서 발전기가 되는 거고 왼쪽이 그래서 발전기.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은 뭐? 발전기가 아니라 얘가 전동기가 되는구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발전기고 오른쪽이 전동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발전기라고 하는 여기서 이 전압은 만들어진 전압인데 자,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압 갖다 저희가 뭐라고도 하죠?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E로도 표시할 수 있구나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VE 그리고 II 왼쪽 발전기 오른쪽 전동기. 자, 그 다음에 요 뜨거운 V판 뜨거운 불판 위에다가 뭘 올려놓냐면 맛있는 감자를 올려놔 주세요. 감자 올려놓은 다음에 그럼 아래는 당연히 뭐? 증자가 되겠죠. 왜? 위가 감자니까 당연히 아래는 증자가 되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을 거죠. 자, 요 세로축 기준으로 왼쪽이 이제 발전기 영역, 요 오른쪽이
전동기의 영역이 되는 거고, 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위쪽이 감자작용, 아래가 증자작용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 이 축을 갖다 볼 때 뭐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다, 뭐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볼 때 감자인지 증자인지 갖다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전 방향은 여기 이쪽 V, 오른쪽에 있는 V부터 시작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뺑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동기기 전기자 반작용. 이걸 갖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표가 바로 이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시 나오면 한 번 더 그려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뭐 저항만의 부하다, 코일만의 부하다, 또 C만의 부하다.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건 뭐죠? 콘덴서만의 부하다. 그런 식으로 보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와 발전기, 전동기, 전기자 반작용 비교라고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고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요 표를 갖다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뺑뺑 도는 구조고, 왼쪽 발전기 왼발, 그 다음에 오른쪽 전동기에서 왼쪽 발전기, 오른쪽 전동기, 그리고 위쪽은 어때? 감자, 아래쪽은 증자. 여기 위에 지상, 진상, 진상, 지상 요거는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딱 여기 이 정도까지 요 범위만 알아주시면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쉽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볼게요. 동기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 이때 전기자 반작용은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말이 나올 때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나왔어? 이거 완전 쉬운데 뭐였죠? 자, 일단 가로축은 뭐였냐? 가로축은 V였죠. VV였죠. VV. 세로축은 당연히 전류 I가 되는 거고, 자, 제식 훈련할 때 어디로부터? 왼발, 발전기. 오른발은 그러니까 당연히 전동기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뜨거운 불판 위에다가 감자 올려하려고 했고, 아래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증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전 방향 어떻게 된다 했나요? 여기서 이렇게 돈다고 했어요. 자, 이제 볼게요. 동기기에서 전기와 전류가 기전력보다 라고 했네요. 기전력. 기전력이니까 이거 발전기예요, 전동기예요? 기전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당연히 발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 라인, 요 범위에서 일단 저희가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감자인지 증자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앞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요 라인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자, 진행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움직일 때랑 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전류가 앞서는 시점이 어디예요?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요 시점에서 앞서는 경우는 지금 전압이 앞서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면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전류가 앞서죠? 그러니까 어디 범위? 요 범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만큼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그래서 뭐죠? 요 부분이 증자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뭐? 증자작용 해가지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표를 갖다 그래서 활용만 하실 줄 알면 바로 이런 거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그 뭐 교차자작용, 감자작용, 증자작용에서 그 뭐 계자하고 또 뭐 있었죠? 전기자하고 만들어 나오는 거 자세 방향이 뭐 직각이 된다, 또 뭐 수평이 된다. 그거에 관한 내용 안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이 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제 10번이죠.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이 앞선 전류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은 VV, 세로는 II, 그리고 아까 왼발 발전기, 오른쪽은 전동기, 그 다음에 뜨거운 불판 위에다가 감자 올려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는 어떻게 된다? 아래는 증자가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회전 방향 어떻게 했습니까? 요 방향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동기 전동기니까 이쪽 라인에서 일단 보면 되겠구나 한다는 거죠. 그죠?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앞선 전류는 이랬어요. 전압이 앞선 전류는 그러니까 앞선 전류, 전류가 앞섰다는 소리예요. 전류가 앞섰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서 전동기 기준에서 볼 때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거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앞섰습니까? 전류가 더 앞선 상황은 지금 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뭐예요? 이거 무슨 작용? 그래서 정답이 감자작용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가 약간 그 말 어투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전압이 앞섰다는 소리야? 전류가 앞섰다는 소리야? 싶은데 전류가 앞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 짚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엄청 헷갈리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 동기, 발전기에 대한 전기적 반작용까지 다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